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B급 정치의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양 새해 불꽃놀이와 백두산 관광 등 대북 제재를 피한 관광 상품으로 외화벌이에 나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부딪혀 승용차에 불이 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에선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과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모텔과 유흥업소에 둘러싸인 어린이집 아이들의 불편한 등하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뒤쪽에 이렇게 모텔 두 곳에 출입문이 있어 모텔 손님들과 하원하는 아이들이 마주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에 이런 SNS 글이 올라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 당시 전해철 후보는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글을 올린 이 골뱅이 08HK킴, 이른바 해경궁 김씨라 불렸던 이 계정의 주인이 과연 누군지가 관심이었고 여러 추측이 난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 계정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재명 지사 측은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B급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경찰이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란 근거는 도대체 뭔지,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정치권 반응까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경찰 발표 내용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입니다. 10분 뒤 해경궁 김씨 트위터에는 같은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에 있는 4만여 건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정 소유주의 정보도 김 씨의 개인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찍힌 부분이 2016년 7월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뀐 점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도 같은 시기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경궁 김 씨를 김혜경 씨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또 6월에는 이정열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이 김혜경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다음 주 월요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 같은 경찰의 수사 발표에 이재명 지사 측은 반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면서 경찰에 절망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 지사는 개인 SNS에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를 정치 플레이와 망신 주기로 규정하고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록 위마라는 말로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이 내놓은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의 사진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도 그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인 김혜경 씨와 트위터 계정 주인이 휴대폰을 교체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경찰 주장도 거주지와 시기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경찰이 김혜경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새벽에 이 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고향을 물어본 점은 동일 인물이 아닌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계정이 김 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재명 지사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 부부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아내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고 강변해온 이 지사의 해명이 무색해졌다며 이 지사는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고발했다 취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궁 김씨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자, 해경궁 김씨 논란이 경찰의 발표로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해경궁 김씨 계정으로 대체 무슨 글이 올라왔던 건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이른바 이 해경궁 김씨가 뭔 뜻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죠. 네, 해경궁 김씨라는 건 특정 트위터 계정의 별명입니다. 네. 골뱅이 08 HKKIM이라는 이 트위터 계정인데 네. 2013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를 두둔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에겐 같은 당인데도 공격적인 언행을 많이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네티즌이 혹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의 주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해경궁 김씨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별명이 붙은 이 계정을 통해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먼저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그 안희정 후보를 공격하면서 올린 글부터 한번 보시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안 당시 후보가 이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아하.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글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의 글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빗대서 적었습니다. 아하.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바꿔 지칭한다거나 예. 저희가 지금 글을 보여드리지 못할,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을 끄집어낸 공격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정치 공격을 넘어서 상식적으로도 이 도를 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당시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에 대한 공격이 논란이었는데요. 그렇죠.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해경궁 김 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혹도 이때쯤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이 화면이 지난 그 5월 9일자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경궁 김 씨가 누구냐 아하. 이런 취지의 24글자가 전부인 이 광고를 보면 예. 당시 당내 논란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정이 삭제된 상태라서 예. 이 과거 글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하면은 이제 SNS에 이제 팬층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SNS에 발목을 잡힌다 이런 모양새가 됐다라는 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이미 그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3건이 검찰에 송치돼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까지 송치가 되면서 모두 4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아직 수사 단계니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3건보다도 이 해경궁 김 씨 사건은 정치적인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앞서 보셨듯이 해경궁 김 씨가 올린 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네. 문재인 대통령을 단순한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모독 수준으로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부인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지사
이 지사에게도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이 지사의 정직성에는 분명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네요. 이 지사는 여전히 경찰의 편파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경찰이 이번에 해경군 김씨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특정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지사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소주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찰과 마약 사범 간의 감형 거래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태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검찰이 허위로 의심하는 경찰의 수사 협조 확인서, 즉 이 공적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법원에서조차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살 정모 씨는 지난해 3월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 재판엔 곧바로 수사협조 확인서, 즉 공적서가 접수됩니다. 마약 수사 담당 경찰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고 정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전과로 2013년부터 3년을 복역하기도 했던 정 씨의 권고 형량이 최대 5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형량을 받은 겁니다. 당시 정 씨의 변호인은 수사협조서를 냈던 것은 기억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참작 사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더 감형받기 위해 새 공적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지만 마약사범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제보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공적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인데 검찰은 이 공적서들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공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적서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제출됐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일부 경찰과 마약범과의 이 감형 거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이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전국 마약 관련 부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벌인 뒤에 제도 개선 지침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공적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종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5월 30일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6월 18일 공적 확인서 작성 개선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결재를 받아 기관장 명의로 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법원에서 사실 조회서가 먼저 오는 경우에 국가공문서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제출하도록 바꿨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에는 전국 지방청과 일선 마약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만간 2차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마약 범죄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첩보원을 확보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해오던 방식을 검찰이 문제 삼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순단했을 때, 얘가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주는 거지. 뭐 지인이 뭐 구속수사 중인데 뭐 지인 해석 하나 써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트집 잡기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 강력부가 해오던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등의 1차 수사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우리 측 수행원으로 방북했던 이 마술사 최현우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만찬장에서 사회자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에게 노래를 요청을 했는데 이 김 여사는 흔쾌히 노래를 불렀지만 리설주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평양 시민들을 다 얼굴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와 가수 출신인 리설주는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김 여사와 리설주는 아리랑, 우리는 하나 등을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노래를 불렀지만 리설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마술사 최현우 씨가 전했습니다. 최 씨는 만찬 중 김영석 작곡가가 김정숙 여사 리설주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사회자가 이를 잘못 알아들어 계속 진행했고 김정숙 여사가 먼저 일어나서 노래했고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리설주 차례가 되니 김정은 위원장이 안 된다고 양팔을 저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현송월 단장이 대신 일어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를 본 김 위원장은 잣도 취했구만이라고 말했다고 최 씨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이 대북 제재 완화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북한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최근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이 함께 방문해 화제가 된 백두산 정상. 앞으로 이 길로 남쪽인민들 해외 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 북한이 최근 백두산을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방문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상품은 6일 동안 판문점, 옥류관 등을 방문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럽 여행사를 통해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식비, 숙박비를 포함한 한 달 참가 비용만 2,499유로, 우리 돈으로 약 320만 원입니다. 또 내년 9월에는 지난 2년간 중단했던 평양국제 아마추어 골프 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관련 관광 상품도 내놨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금강산에 대규모 물놀이장과 의료시설을 세우겠다며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신문까지 나서 쿠바 모델을 소개하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을 활성화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 총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는데요. 탄력 근로를 늘리면 노동 강도만 세지고 임금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머리띠에 파란색 손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운집한 한국노총 조합원들.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합니다. 노동 존중사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워놓고 오히려 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최근 여야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노사 합의로 3개월까지 시행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늘리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 근무제를 확대하는 꼼수로 온갖 조삼모사식 꼼수로 일관하면서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노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이 가야 할 어렵고 힘든 길을 서울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전국 노동자 대회는 집회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에 나서면서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직의 일부를 지자체장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경찰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데 현장에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지난 13일 공개됐습니다. 국가 소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두겠다는 겁니다. 민생 치안을 맡고 있는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재편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이
자치경찰로 바뀌게 됩니다. 주민자치를 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이제 방점을 찍었고, 하지만 일부 일선 경찰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당장 우리 경찰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자치경찰대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지. 예산이 적은 도시로 배정을 받게 되면 뭐 순찰차라든지 경찰 장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차별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경찰 내부망엔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일 떠넘기기에 고생할 거란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 지망생들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95%가 나는 국가직 경찰을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화의 수준이라든가 또 위상이라든가 근무의 여건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 시내버스와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8중 추돌 사고로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10여 대가 뒤엉켜 멈춰서 있습니다. 버스는 인도위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 떡전교 사거리에서 58살 노모 씨가 몰던 버스와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버스는 중앙차선을 넘어 이곳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시내버스와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노 씨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노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선 다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갔다 오면 멱살을 잡고 막 그랬다고 버스 기사가 막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버스가 밑에 박혀 있더라고요. 노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차량들을 추돌한 건 급발진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버스 앞 유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구간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결혼식장으로 가던 관광버스 탑승객 등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차량 여러 대가 뒤엉키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정말일까? 자, 믿고 싶지도 또 믿기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 모텔촌, 유흥가 한복판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막아야 할 텐데 단속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가 방치되는 곳, 성민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둠이 깔린 뒤에도 불을 밝힌 채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모텔 간판에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입니다. 유흥업소 간판엔 미녀 항시대기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길바닥에는 보기 민망한 성매매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길에서 술을 마시는 취객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지하게 해가지고 무지하게 쳐. 어린이집 뒤쪽에 이렇게 모텔 두 곳에 출입문이 있어 모텔 손님들과 하원하는 아이들이 마주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이 처음 세워질 땐 없었던 숙박업소들이 하나둘씩 들어선 겁니다. 당장 옮기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역 특성상 야간 일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또 현실적인 보육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유해 환경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년여 만에 대체 부지를 찾았지만 완공되는 2020년에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유흥가 한복판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점검 외엔 지자체가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업시켜죠.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 200m엔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불편한 등하원길이 계속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 급등세는 일단 꺾이고 이 부동산 시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 3년 후에 공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지선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1971년 지어진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아파트 곳곳이 부서지고 녹슬어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입주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고압 전압기 58개도 그대로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감전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 안전관리공단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정을 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계획 관련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여의도에만 이런 아파트 7,746가구가 몰려 있는데 재건축으로 약 3,8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5, 6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청량리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를 못해 분양 일정이 6개월 이상 연기됐습니다. 12월 달 중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일반 분양 시작할 겁니다. 올해 서울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47,499가구. 이 중 19,950가구만 분양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2, 3년 뒤 주택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78% 급감했습니다. 서울에 입주하는 준공 물량의 50% 이상의 과반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서울 집값의 오름세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연기로 인근 대도시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기질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지금까지 7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집터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로 수십 명이 숨지고 1,0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산불입니다. Releasing the current list of unaccounted for individuals stands at 1,011, which is an increase from yesterday of 380. 주택과 건물 만여 채가 소실됐고 서울 면적만큼의 살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진화율은 70%,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근 대도시들은 산불 연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는 짙은 산불 연기에 가려져 형체를 간신히 알아볼 정도입니다. It's pretty uncomfortable. I mean, it's definitely causing, shortness of breath and pressure, sinuses. 현지 언론들은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인도 콜카타와 방글라데시 다카보다 나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일부 항공편을 결항했고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 등 주요 대학은 수업을 전면 취소하고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를 지시한 배우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가 지목됐습니다. 미국 CIA의 판단인데요. 사우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판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왕세자와 형제지간인 칼리드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미 사우디 대사관은 이 보도를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의 사주서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Absolutely. His Royal Highness the Crown Prince has nothing to do with this issue. For this mistake, they will pay a price. 사우디 검찰이 관련자 11명을 기소하면서 왕세자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제사회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üm bu adımları biz olumlu buluyoruz fakat yetersiz buluyoruz. Ayrıca talimat verenlerin ve gerçek azmettiricilerin de ortaya çıkması gerekiyor.
미 재무부는 사우디 내 살해 사건 관련자 17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시작했고 미 상원도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슈크지 피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박은 한층 더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다가 쫓겨난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CNN 기자는 왜 갈등을 빚으면서도 계속 맞부딪히는 걸까요?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 짐 아코스타. 미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아코스타에 대한 출입 정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아코스타가 9일 만에 백악관에 돌아온 겁니다. That our rights would be protected to continue to cover our government and hold our leaders accountable. And beyond that, on that note, that's my cue to go back to work.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CNN을 공개 지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We want total freedom of the press. It's very important to me. It's more important to me than anybody would believe. But you have to act with respect. You're in the White House. 트럼프가 불편한 질문을 하는 아코스타에게 질문할 기회를 계속 주는 이유에 대해 미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고뇌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CNN은 트럼프와 부딪히는 아코스타에게 계속 백악관 취재를 맡기면서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트와이스 생트집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본 극우가 걸그룹 트와이스가 반일 활동을 한다고 생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네.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입은 티셔츠를 문제 삼은 겁니다. 한 사진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프로젝트를 벌이는 의류 업체의 티셔츠를 입었는데 일본 정치인인 오노데라 마사루 의원이 트위터에 이 티셔츠는 불합리한 활동을 하는 위안부 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NHK가 이들을 출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의 이딴 생트집과 때리기에도 방탄소년단 그리고 트와이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른바 광복 티셔츠 사건 직후에 네. 개최된 도쿄돔 등 3개 공연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그렇죠. 무려 38만 석이 매진됐습니다. 야. 네, 마사루 의원이 NHK 홍백 가합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와이스도 출연은 확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제60회 일본 레코드 대상 우수 작품상을 받습니다.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군 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귀순 병사 오청성 씨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병사로 지난해 11월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가 한국군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네. 오 씨는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힘든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세습 지도자를 무리하게 신격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지도자에 대해 무심하고 충성심도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엇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오 씨의 설명인데요. 예. 북한에서 배급이나 급식 등 국가의 생활 보장은 완전히 파탄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귀순 경위에 대해서는 근무지 밖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겨 술을 마신 뒤에 검문소를 돌파해버렸다면서 귀순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본요금 3,800원, 우리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내용 보시면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또 시간당 요금을 100원당 31초, 또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에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대신 기본 거리가 길어집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깁니다. 네. 모두 계산하면 기존 택시 요금을 17.1%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됩니다. 각종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조금 전 마쳤습니다. 약 30여 분간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양국 정상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이 11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수확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过去的1年呢，对中韩关系和朝鲜半岛形势来说，都是具有重要意义的。 한반도의 안전과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한중이 입장이 같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에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북아 평화 번영에 있어 한중의 전략적인 이익이 일치한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 관계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가지가 무성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 완화 방안도 모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난 한중 회담의 후속 조치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중국의 1대1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뤄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도 공유됐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선 청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청춘 아레나 2018 서울인데요. 현장에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드는 사람들, 흥에 겨워 몸을 움직이는 이들도 보입니다. 오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청춘 아레나 2018 서울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청춘 아레나 2018에는 모두 12,0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로꼬, 권진아 같은 색깔 있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영화와 연애를 주제로 한 특별한 토크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내일이나 다음을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관객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축제처럼 공연을 즐겼습니다. 평소에 갔던 그런 페스티벌보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로꼬를 좋아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거리들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청춘 아레나는 매년 티켓 수익금의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합니다. 올해는 공연 수익 일부가 결시가동에 전달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농구 KCC가 추승균 감독의 사퇴 이후 첫 경기에서 DB를 꺾고 오금원 감독 대행에게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스즈키컵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4쿼터 포스터의 3점 슛으로 DB가 75대 75 동점을 만들자 이정현이 역시 3점 슛으로 응수하며 KCC가 달아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뒷심은 KCC가 더 강했습니다. 환상적인 스틸로 득점에 성공한 브라운. 이 수려한 턴 기술까지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89대 79. 추승균 감독이 떠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35득점으로 펄펄 난 브라운의 맹활약 속에 KCC가 오금원 감독 대행에게 첫 승을 안겼습니다. 전자랜드는 삼성을 상대로 79대 58 완승을 거두며 3연승에 성공,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프로배구에선 우리카드가 OK저축은행을 3대1로 꺾었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아가메즈였습니다. 이 서브부터 스파이크까지
무려 38득점으로 펄펄 날며 우리카드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리베로 부용찬이 몸을 날리며 투혼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내를 가득 메운 베트남 국민들이 환호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2대0으로 꺾고 스즈키컵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을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기온이 영하권 안팎까지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2도, 가평과 철원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 서울 아침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예상돼 두터운 옷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BTS의 이른바 광복 티셔츠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위안부 티셔츠까지 일본 우익의 우리 아이돌 트집 잡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속 좁은 흠집 내기가 자신의 전범 행위를 오히려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